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몇 점짜리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타인의 시선과 인정을 의식하며 사는 동시에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늘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은, 내 외모는, 내 성적은, 내 경제적 지위는 몇 점이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자긍심이 강한 이들은 스스로를 항상 높이려고, 항상 높아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욕구 역시 강해집니다. 문제는 자신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는 잘났어 라는 마음이 강한데, 만약 현실적으로 이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뭐 라면서 유연하게 넘기질 못하고 뭐 아니면 도식의 심리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난 최소 90점 이상은 받아야 해 라고 생각했는데 85점을 받으면 조금만 더 노력하자라며 그래도 집중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치만큼 잘 안 되면 이때는 이딴 점수 받아봐야 뭐해? 그냥 빵점으로 가자라는 식이 됩니다. 결국 마음이 먼저 포기되어 버리기 때문에 몸도 말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유독 소음인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심리적 태도인 자긍심이 강한 체질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기준이 높다 보니 고집스러운 자존심도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음인들은 유독 내가 틀렸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죽기보다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것이 예상이 되면 아예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성적이 이렇게 떨어질 바에야 차라리 시험 자체를 안 봐버리겠다라는 식이 되죠.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짜증이 많아지고 우울, 불안, 분노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라해졌다고 여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도망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높은 자긍심이 현실적으로 잘 충족될 때는 높은 효율을 발휘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이럴 때는 도리어 주변 사람들의 기분은 배려하지 못하고 왜 이런 것도 못하지 사람들은 이라며 자기보다 못한 주변을 깔보는 마음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막상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이 잘 안 되면 자존심이 한번 꺾이게 되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꾸준히 노력해보려는 마음보다는 에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자존심 하나 없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잦은 호흡곤란 증상 때문에 내원한 중년 남성 A씨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승승장구해온 경우입니다. 근데 최근 중요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A씨가 회사를 대표해서 사업안을 발표하던 도중에 갑자기 혀가 꼬이더니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경우 혀니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의심하게 됩니다. 급히 응급실을 찾아서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다른 날 예정된 발표 스케줄까지 줄줄이 취소하거나 다른 동료들에게 대신 발표를 맡겨야 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요일에 가만히 집에만 있는데도 호흡곤란이 자꾸 찾아옵니다. 종합병원에서 재검사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내과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며 정신과를 가보라고 했지만 선뜻 이해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최근에 크게 스트레스 받은 게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정도의 사소한 정도일 뿐이랍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승진도 했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어서 우울하고 불안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과적으로도 이상이 없었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감기처럼 외부에서 뭔가 전염이 된 걸까요? A씨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내용일 뿐입니다. 차분히 분석해 본 결과 A씨는 업무 성취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컸던 겁니다. 이것이 심리적 불안감으로 이어졌고, 이런 불안감이 자율신경을 발작적으로 자극하게 되면서 심장이나 폐, 전신 반응을 불러온 자율신경 실조 증상들을 보여온 것이었습니다. 폐나 기관지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와 연결된 자율신경이 순간 불안감 때문에 과잉 반응을 하면 폐가 얕고 빠른 호흡을 하면서 오히려 숨쉬기가 불편해지는 과호흡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만 해온 A씨인데 뭐가 불안했을까요? 비유컨대 그는 시험 치는 족족 100점 가까운 점수만 받으며 1등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뭐가 불안하냐고요? 1등만 해야 하고 100점만 받아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2등을 하거나 90점만 받아도 자신은 크게 실패한 것이고,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을 무능하게 볼 것이라는 자기 혼자만의 왜곡된 지레짐작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마치 높은 절벽에서 추락하는 듯한 불안감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발표 순간 첫 호흡 곤란이 일어났던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외주를 따내기 위해 여러 경쟁업체들이 모였답니다.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후발 경쟁업체에서 온 발표자가 일적으로도 영민하고 능력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가 준비한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A씨는 만약 이 사업권을 우리가 따내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불안감이 정폭된 거죠. 근데 또 A씨의 회사에서는 이번 사업권은 우리가 따내는 게 기정사실처럼 여기고 있었답니다. 그동안 준비도 잘 해온 A씨의 능력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중적인 압박이 가해진 겁니다. 마치 다들 내가 올림픽 금메달 딸 거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막상 시합 당일 예상치 못한 강자가 등장한 거죠. A씨도 그 이전까지는 자신만만했었고, 그래서 회사의 거의 대부분의 발표를 A씨가 도맡아 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강펀치를 한번 맞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기 나름의 완벽한 준비로 발표를 잘 이어갔습니다. 근데 미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A씨가 이번 발표를 총괄하긴 했지만 아주 세부적인 실무 부분은 다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누군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는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래도 유도리 있게 잘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더 멈칫거렸습니다. 순간 A씨 머릿속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면 회사나 동료들은 나에게 크게 실망할 거라는 불안감이 결국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아가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으로부터 잠시라도 도피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율신경 과민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줄줄이 예정된 발표 업무를 벗어나려고 휴가도 내고 했지만 자긍심의 상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휴가를 내고 집에서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이 같은 불안으로 계속 치닫고 있었기에 집에서도 호흡곤란이 자꾸 나타난 겁니다. A씨는 처음에는 외부적으로는 큰 스트레스가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자신의 기대치에서 벗어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빵점이나 다를 바 없다. 이제 모든 게 끝이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가 규정해버린 겁니다. 몇 차례 상담을 통해서 자긍심과 왜곡된 생각이 달라진 뒤에야 불안감이 해소되고 몸도 마음도 자신의 삶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거식증 때문에 내원한 여고생 B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좀 체한 뒤로는 음식만 먹으면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 토합니다. 그동안 위내시경 검진과 치료도 받았지만 또렷한 호전이 없었습니다. 대신 B양은 이제 아예 식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루 한 끼도 부모의 요구에 겨우 찔끔 먹다 보니 체중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체력도 떨어져서 책상에도 오래 앉아있질 못합니다. 근데 B양은 단순히 소화불량보다도 자기 체중이 더 줄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 체형도 표준보다 조금 더 날씬한 편입니다. 근데 B양은 자신은 여전히 많이 뚱뚱한 편이라고 고개를 내젓습니다. 더 말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언뜻 보면 B양이 다이어트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B양 스스로는 체중을 더 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멀쩡히 체중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왜 이러는 걸까요? 소민이 자기 자신의 자긍심의 상처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자긍심을 채워줄 기준 대상을 이제 혼자 바꾼 겁니다. 즉, 그 이전까지는 B양은 공부를 곧잘 해서 주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자긍심의 기준 대상을 공부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몇 차례 시험에서 자기 예상을 벗어나는 좌절을 맛본 겁니다. 떨어진 점수에서 차분히 하는 데까지 올려보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긍심이 강하다 보니 이런 점수로는 어차피 인서울대학도 힘든데 뭐하러 공부하나, 뭐 아니면 도식에 함정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B양은 그래서 이제는 성적이라는 기준 대신에 자기 존재를 체중이라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몸이 더 날씬해지면 자기 존재가 더 높아진다 여기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다고 자존심이 회복되고 높아지나 싶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기준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존재 불안까지 느끼는 B양 처지에서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기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이 더 줄어들면 내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라는 착시현상 속에 있는 겁니다. B양은 단순한 위장병도 다이어트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자긍심 때문에 생긴 상처를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계속 B양은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원래는 그냥 내 얼굴 전체를 다 가려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눈만 안 가렸다고 합니다. 자긍심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도 다 싫다는 겁니다. A씨가 발표를 미루고 계속 도망만 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질 않죠. 이처럼 자긍심이 강해서 조금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금방 모 아니면 도식으로 빠져드는 소음인들은 삶의 여러 장면에서 이와 유사한 어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혹은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신체 증상을 이유로 자기 삶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이런 병이 나타날까? 도대체 원인이 없다 싶은 병도 그 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같은 자긍심의 상처가 진짜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난관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규정한 잘난 나, 높은 기대치, 그리고 그 이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혼자만의 궤변적인 그런 사고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